이번 강의는 항암 치료 부작용 자가관리라는 주제로 총 10차 시 중 4차 시인 변이 조절이 안 돼요 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여러분은 설사 및 변비가 완화되도록 자가관리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설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사란 하루 4번 이상의 모양이 없는 묽은변으로 소화 과정에서 흡수되지 않은 물과 전해질이 장을 통해 빠르게 액체 상태로 배출되는 증상을 말합니다. 설사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단계로 구분되어집니다. 첫 번째, 1단계 경미한 설사입니다. 하루 3회 미만의 묽은변을 보는 것으로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2단계 설사입니다. 하루 4회에서 6회 정도의 묽은변을 보는 것으로 일상생활에 일부 제한이 있고 탈수나 전해질 불균형 등의 위험이 있는 상태입니다. 3단계 설사입니다. 하루 7회 이상의 묽은변을 보는 것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이 크게 제한 및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단계 설사입니다.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설사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5단계 설사입니다. 설사로 인해 사망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설사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사의 원인은 항암제가 장 점막을 손상시켜서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음식에 대한 과민 반응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사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항암제로는 5-FU와 이리노테칸 등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가 끝난 후에는 정상으로 회복됩니다. 그러면 설사의 합병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사의 합병증은 복통, 오심과 구토, 활동 수준이 저하되고 발열이 오며 탈수가 오고 혈압이 저하되며 폐혈증이 설사의 합병증으로 오게 됩니다. 여기서 폐혈증이란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간염으로 인해 몸 전체에 염증이 퍼지는 것으로 고열, 심한 호흡곤란, 어지러움 같은 증상으로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설사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처방받은 지사제를 복용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지사제로 로페라마이드가 있습니다. 설사로 인해 탈수가 심하다면 정맥을 통한 수액을 공급하게 됩니다. 항암제 부작용으로 인한 설사 증상으로 일상생활이 크게 제한을 받거나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 항암제를 중단함으로써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지사제인 로페라마이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심한 설사 시 처음 2캡슐을 복용하고 그래도 설사가 멈추지 않으면 최소 2시간 간격으로 1캡슐씩 복용 가능합니다. 하루 최대 8캡슐까지 복용 가능하고요. 보통 48시간 이내로 설사가 멈추면 바로 복용을 끊습니다. 또한 최대 48시간 복용 후 설사 지속 시 의료진과 상의를 해야 합니다. 단, 위와 같은 복용 여부에 대해서는 담당 의사의 지시대로 복용해야 합니다. 설사의 식단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 설사로 손실된 수분을 보충합니다. 장의 소화흡수 기능이 떨어진 상태이므로 식사는 조금씩 자주 먹습니다.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으로 바나나, 삶거나 으깬 감자, 껍질을 벗긴 토마토, 이온 음료 등을 섭취하여 설사로 인한 손실을 보충을 합니다. 또한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식품의 음료는 피하고 대신 상온의 음료를 마시도록 합니다. 커피와 초콜릿 등과 같은 카페인을 함유한 식품과 음료는 제한합니다. 갑자기 설사를 많이 할 경우 12시간에서 24시간 동안은 맑은 유동식만 먹도록 합니다. 이는 장을 쉬게 해주며 설사로 손실된 수분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설사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피해야 되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류로는 흰죽, 닭죽, 고기죽 등이 있으며 미음으로는 쌀미음 등이 있습니다.
고기는 기름을 제거하고 부드럽게 조리한 고기나 계란찜이 도움이 되며 채소는 부드러운 채소를 푹 익히거나 데쳐서 먹도록 합니다. 과일은 생과일보다는 주스, 섬유소 함량이 적은 바나나나 곶감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야 되는 음식으로는 술, 카페인 음료, 탄산음료, 우유 및 유제품, 콩, 기름진 음식이나 시고 매운 음식, 딱딱한 음식이나 맵고 자극적인 음식이 피해야 되는 음식입니다. 설사의 자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사가 심한 경우 몸의 칼로리 흡수가 떨어져서 추위를 많이 타므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문에 통증이나 치질이 생기기 쉬우므로 배변 의자에는 오랫동안 앉아 있지 않도록 합니다. 장 건강에 유익한 유산균이나 비피더스균과 같은 좋은 박테리아가 포함된 프로바이오틱스의 복용이 설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의 세균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하고 설사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복용 여부에 대해서는 의사와 상의하여 복용하도록 합니다. 자주 설사를 함으로써 항문 주위에 피부가 자극을 받아 부어오르거나 상처가 생겨서 매우 아플 수 있습니다. 항문 주위의 피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을 본 뒤 항문 주위를 따뜻한 물로 씻고 물기를 닦을 때는 문지르지 말고 톡톡 두드려서 말려줍니다. 상처나 통증 부위는 처방받은 크림이나 연고를 바르면 좋습니다. 또한 따뜻한 욕조에 앉아 있거나 좌욕을 하면 불편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심한 설사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사와 함께 열이 38도 이상의 고열이 있을 경우는 응급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대변이 나오는 것을 참지 못하거나 대변에 피가 섞였을 경우, 소변색이 진하고 소변량이 감소하여 현기증이 있는 경우, 지사제를 복용해도 하루에 6회에서 8회 이상의 설사가 2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복부경련과 통증이 설사와 함께 2일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